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정의적 방사선 수술과 신경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홍승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가 넓은 범위를 조금씩 쏘아주는 경우가 많지만 정의적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에 병변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거기에만 고선량을 집중합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서 점을 태우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햇볕 에너지가 높진 않지만 햇볕들이 모이는 부분에는 고용량의 에너지가 모여서 종이를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방사선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방사선이 몸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변을 기준으로 주변 정상 조직이 받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0%는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MR이라든지 CT를 모두 합쳐서 위치와 모양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치료 선량 분포를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안전한 범위를 확인한 뒤 시작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노발리스 정의적 방사선 수술의 핵심은 정확성과 안정성입니다. 깊고 위험한 위치의 병변도 절개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뇌 깊숙한 곳에 있어서 수술 자체가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에 너무 붙어 있은 경우에 수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방사선 수술은 이런 종양들에 대해서 절개 없이 외래 수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을 줍니다. 예를 들면 전정신경 초종이라고 하는 신경 종양이 있는데요. 귀 뒤쪽에 깊숙한 곳에 종양이 청각신경이랑 안면신경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의적 방사선 수술은 고선량의 방사선을 종양에만 집중해 주기 때문에 종양의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서서히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수술은 일반적인 머리를 여는 개두술보다 청력 손실이나 안면마비 위험이 낮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MRI 검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양성종양을 증상 없이 진단돼서 대학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양성종양에서는 목표가 종양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기적 방사선 수술은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성적을 보입니다. 치료 한 번으로도 5년, 10년 이상 종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많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93에서 95% 정도의 성공률을 갖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전이성 뇌종양 같은 경우 단독 병변보다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 이 병변들을 전부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뇌는 내 혈관 장벽으로 인해 선택적이고 보수적으로 혈관 속 물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은 항암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위 전이암과 달리 뇌에 대한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뇌혈관 기형이라고 하는 건 뇌 속 혈관 구조가 정상과 다르게 만들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뇌 동정맥 기형입니다. 원래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로 혈액이 흐르는데 동정맥 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 단계에 모세혈관이 없어서 동맥과 정맥이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혈관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열 위험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뇌 동정맥류도 비슷하긴 하지만 주로 뇌 표면이나 내막 쪽에서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경막 동정맥류는 뇌혈관뿐만 아니라 시야, 청력, 두통, 심지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로 병변을 제거하거나 혈관 내 카테터로 들어가서 혈관을 코일이나 특수 접착제로 막아버리는 색전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색전술로 완전히 차단이 어렵거나 정상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방사선 수술이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원리는 뇌종양에서의 치료 방법과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고정밀, 고용량으로 병변 부위에만 쏴서 비정상 혈관을 서서히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방사선이 혈관벽 세포에 손상을 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가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류가 차단되고 출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선 신경외과적으로 치료 옵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 혈관 내 시술, 방사선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적 방사선 수술이 우선 고려되는 경우는 첫 번째, 병변이 수술이 위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뇌 깊숙이 자리 잡아 수술적 접근을 했을 때 정상 조직 손상이 많거나 중요한 신경과 혈관 손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시신경, 뇌간, 청신경 주변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 절개 없이 치료 가능한 방사선 수술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수술은 마취가 필요하고 고령이거나 또는 심장이나 폐 기능이 약해서 전신 마취가 위험한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전 질병으로 혈소판 억제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기적 방사선 수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치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재발 병변입니다. 한번 수술이나 색전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부위에 다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술은 유착과 흉터 조직 때문에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이럴 땐 방사선 수술이 비침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상대적으로 작은 병변입니다. 노발리스는 병변 부위에 고선량을 집중해야 하므로 크기가 커질수록 방사선 헐량이 제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교과서적으로는 3cm 이하의 병변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환자가 생활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입니다.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치료를 원하거나 치료 후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하는 분들에게 정기적 방사선 수술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외래 방문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기적 방사선 수술이 굉장히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상황에서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의 위험이 커서 다른 방법을 우선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병변이 너무 큰 경우입니다. 병변이 크면 그만큼 주변 정상 조직에도 방사선이 많이 퍼지게 돼서 신경 손상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치료 성공률도 떨어집니다. 물론 요즘은 이러한 경우에도 저분할 치료 등이 있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크기는 주요한 제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효과가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종양이 이미 뇌간을 누르고 있어서 의식 저하가 있거나 마비가 있는 경우에 노발리스 치료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전 방사선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같은 부위의 방사선을 많이 받은 환자는 추가적으로 방사선 수술을 하였을 경우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재치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노발리스는 치료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방사선 수술은 수술처럼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쳐 경과를 관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MRI나 신경학적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성실히 지켜야 장기적인 안전이 보장됩니다. 오늘은 노발리스 정기적 방사선 수술이라는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